드디어 28년 전 너는 이름이 뭐야? 김 부장의 과거 떡밥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원래 코드네임은 73번이었고 66번은 그와 같은 보육원 출신인 박영광의 코드네임이었는데요. 원작에 따르면 임무 수행 중에 휘말린 폭발로 인해 66번은 죽게 되고 김 부장은 리응령으로부터 임무는 중단됐다며 살아남으면 정보가 새니 공화국의 명예를 위해 자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하지만 66번은 죽기 직전 김 부장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라며 저딴 개소리 듣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으라고 말하는데요. 그 직후 김 부장은 남한군에게 생포당하게 되고 지난 3화 에필로그에서 보았듯이 박진철과 통성명을 하면서 코드네임 66번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이름이 뭐냐? 용력이야. 남은 과거 서사에서는 아내 리뮤진과 사랑에 빠지는 가정과 성한수와의 첫 만남까지 그려질 예정인데요. 원작의 열혈 팬으로서 현재 서사만큼이나 과거 서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진화나 엔딩에서는 드디어 주상철이 개입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지 공개된 예고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릴게. 시간 없다. 들어와. 김 부장 5화 예고편은 컨테이너를 열어보는 김 부장의 모습, 그리고 그가 금이빨의 부하 김상만을 처리하는 모습과 함께 시작합니다. 진화나 엔딩은 김 부장이 사무실로 들이닥쳐 박강민을 처리하는 모습으로 끝이 났는데 예상컨대 김 부장은 김상만 또한 바로 처리한 뒤 민지가 냉동창고에 있다는 걸 알아냈지만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땐 민지가 금이빨에게서 도망치느라 이미 냉동창고를 벗어났을 것 같죠. 이후 김 부장은 민지의 흔적을 쫓지만 금이빨의 부하들과 대치하게 되고 이후 부하들이 그를 향해 달려가면서 1대 다수 액션이 펼쳐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한편 다른 장면에선 명포항에 도착한 박강성, 그리고 그의 뒤편엔 김 부장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오디오에서는 김 부장이 시간 없다 들어와 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 김 부장과 박강성의 1대1 매치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죠. 와, 이거 다음화에는 액션 시퀀스가 끊임없이 쏟아지면서 도파민을 폭발시킬 것 같고, 이어서 우리도 무기가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도 무기가 필요하지 않겠냐 말하는 성한수. 아마도 대화 상대는 박진철로 보이는데 진원화에서 박진철은 특임국에게 체포되는 듯 했지만 기발한 방식으로 그들을 따돌려 탈출하는 데 성공한 것 같죠. 이후 박진철이 지하창고로 들어서는 모습. 그곳엔 수많은 무기들이 보이는데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바주카포. 이 바주카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원작에서는 딸 민지가 특임국에게 생포되면서 김 부장과 성한수가 특임국 본진으로 잠입하지만 민지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요원들에게 체포될 위기에 처하는데 그 순간 박진철이 바주카포로 건물의 벽을 박살내면서 어마무시한 존재감을 뽐내며 등장하죠. 앞서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도 박진철이 바주카포를 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진화나에선 성한수의 필살기 1440도 발차기가 다소 아쉽게 연출된 게 있기 때문에 이 바주카포 등장신만큼은 파워풀한 느낌으로 연출되길 기대해봐야겠습니다. 한편 다음 장면에선 성한수가 오토바이 시동을 거는 모습,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예상컨대 박진철이 바주카포를 비롯한 무기를 챙겨 합류하는 동안 성한수는 김 부장과 합류해 화력 지원을 할 걸로 보이죠. 이어서 결국 딸이 김 부장 약점이란 거죠. 흩어져서 찾아. 우산을 들고 있는 땅강아지의 모습. 그럼 결국 딸이 김 부장 약점이라는 거잖아 라고 말하는데 진원화에서는 정성화 임씨가 김 부장과 마주했지만 납치된 딸을 찾을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고 그를 놓아주고 말았는데요. 이후 특임국에 합류한 정성화 임씨가 김 부장이 폭주하는 이유가 납치된 딸 때문이란 사실을 땅강아지에게 보고한 것 같죠. 이를 들은 땅강아지는 김 부장을 통제할 수 있는 건 민지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앞으로 김 부장이 아닌 민지를 노릴 걸로 예상되고, 한편 금이빨과 민지의 추격전이 펼쳐지는데 여기서 금이빨이 칼을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광찬을 협박하기 위해선 민지가 살아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금이빨은 주광찬이 오기 전에 자신이 직접 민지를 죽이려는 걸로 보이죠. 이후 전투태세를 갖춘 박강성의 모습에 이어 명포항 사무실에 들어선 남 실장. 예상컨대 그는 쓰러져 있는 박강민과 김상만을 본 것 같은데 진화나에서 남 실장은 김 부장이 신원조회가 안 되는 인물임을 알게 된 데다가 금이빨의 부하들을 쓰러뜨린 솜씨를 보게 되면서 김 부장이 예사롭지 않은 인물임을 간파했을 것 같습니다. 이후 남 실장은 부하들에게 흩어져서 김 부장을 찾으라 명령하는데 김 부장은 금이빨 조직원들과 박강성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주광찬의 부하들까지 가세하면서 역대급 위기에 빠질 것 같죠. 그 중에서도 이 남 실장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원작에 따르면 그는 다국적 용병기업 AKL 출신으로 팀 전원을 죽이고 명예퇴역을 한 어마무시한 인물이죠. 엄청난 파워의 발차기를 가진 성한수 또한 남 실장에게 밀리게 되면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박진철에게 개박살나게 되면서 살기 위해 트럭에서 뛰어내리려고도 하죠. 과연 실사된 남 실장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럼 이제 김민지 학생만 세상에 사라지면 되겠네.
트럭에서 내리는 특임국 요원들, 그리고 비오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주광찬의 모습이 연이어 비춰지는데 그는 오디오에서 그럼 이제 김민지 학생만 세상에서 사라지면 되겠네 라고 말하죠. 이 대사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점은 해리가 민지를 죽이려 했던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민지 한 명뿐이라는 건데 이로 보아 민지의 시체를 처리해주려 했던 금이빨 또한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상컨대 원작에서처럼 남 실장이 직접 금이빨을 처리했을 것 같고 이후 애타게 민지를 찾는 김 부장과 길이 엇갈리는 민지의 모습이 연이어 비춰집니다. 원작에서처럼 김 부장은 민지를 애타게 불러보지만 폭우 때문에 민지는 아빠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죠. 한편 김 부장과 박강성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고 김 부장이 칼을 든 모습이 비춰지는데 박강성의 실력으로 보아 죽일 각오를 해야만 그를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내 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너희들 전부 죽어. 애타게 민지를 찾고 있는 김 부장의 모습에 이어 그가 박강성에게 칼에 찔린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 순간 트럭이 흰색 세단을 치는 장면과 함께 김 부장이 뒤에서 박강성에게 초크를 걸며 대결 양상이 바뀌게 되죠. 박강성이 김 부장을 죽이려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형 박영광의 복수 때문인데요. 리응령은 박강성에게 김 부장이 네 형과 동지들을 전부 죽이고 66번 번호까지 훔쳐서 남조선의 개가 됐다고 말했죠. 하지만 제가 인트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임무 수행 중인 공작원들의 뒤통수를 친 건 리응령이었고 김 부장이 코드네임 66을 사용하는 이유는 꼭 살아남으라는 박영광의 부탁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상컨대 박강성은 김 부장과 대치하는 도중에 김 부장에게 그날의 진실을 듣게 되면서 오히려 김 부장을 돕는 역할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죠. 한편 다음 장면엔 민지가 있던 냉동 창고에 들어선 김 부장. 그런데 그는 어딘가를 향해 내려다보는데 민지가 그 아래에는 아빠 미안해, 무서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김 부장은 이 메시지를 보고 민지가 살아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후 민지를 더욱더 애타게 찾게 되는 것 같죠. 그리고 다음 장면엔 도로 위에서 지나가는 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민지. 이로 보아 민지는 금이빨에게서 무사히 도망친 뒤 이후 히치하이킹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려는 것 같은데 살아있었어. 계속해서 도움을 구할 차를 살피는 민지의 모습에 이어 민지가 살아있었어 라는 김 부장의 대사와 함께 공개된 예고편이 모두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땐 민지가 명팡을 탈출하면서 위기가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원작에 따르면 다음 주 회차의 결말은 역대급으로 충격적일 걸로 예상됩니다. 그녀가 간절히 도움을 구해 얻어 탄 차는 다름 아닌 주광찬의 차였기 때문이죠. 이후 주광찬은 민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면서 민지는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민지를 쫓고 있던 땅강아지가 주광찬의 집으로 들이닥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버리죠. 특히 땅강아지는 특임국의 각 분야 탐요원들이 모인 육금성을 대동해 민지를 빼돌리는 데 성공하는데 이 육금성이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연출될지 무척이나 기대되고 한편 드라마 김 부장은 이번 4화에서 시청률 21.6%를 기록하며 펜트하우스 시즌2와 열혈사자의 뒤를 이어 SBS 금토 드라마 역대 3위에 안착했는데요. 이 정도 기세면 역대 1위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김 부장에서 또 어떤 도파민이 폭발할지 다음 주 회차에서 확인하시죠. 그럼 지금까지 시네마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